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이 막상 구속되고 나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봅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기소에서 구속까지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세월호는 기다린 듯이 행복항을 떠나 그동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대통령과 함께 탄핵당한 정당 자유한국당은 또 오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우병우만 남았습니다. 우병우의 범죄 역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우병우는 검찰에 출두할 때도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우병우의 불손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를 빨리 검찰은 소환해서 일벌백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7년 문재인 후보 아들은 공기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일반직 5급 공채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이었던 권재철 씨가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 원장으로 있는 공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반은 이미 사실이 된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보다 대우가 좋았던 공기업에 아들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입사 지원의 필수 요건 서류인 학력 증명서 없이 자기소개서와 응시원서만 제출해서 합격했다는 점, 규정에 채용 공고는 원서 접수 15일 이전에 내야 되는데 원서 접수 하루 전에 써야 공고가 났다는 점, 아들이 입사했던 당시에 입사자들의 채점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이 특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압력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압력을 넣지 않아도 후보와 절친인 권재철 전 원장이 알아서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권재철 전 원장이 삼성물산 사회이사에 재선임되었습니다. 삼성물산 자문기관에서는 권재철 씨의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미르재단에 삼성물산이 거액을 출연했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권재철 씨를 재선임시켰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불법 부당한 자금 출연을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인 해명 말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병우 최고